남편 골프백에서 티파니 팔찌가 떨어졌습니다. 30년간 받아본 적 없는 파란 상자였고 사이즈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토요일 새벽 남편 차를 따라갔습니다. 골프장 VIP 라운지. 남편이 여자 허리를 감싼 채 키스하고 있었고 그녀 손목엔 그 팔찌가 빛났습니다. 차량 번호로 조사하니 라운지 지배인 그녀 남편은 골프용품 회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에게 전화했습니다. 당신 아내와 제 남편 이야기 좀 하시죠. 동맹이 시작됐습니다. 30년이 무너진 날 제 진짜 인생이 열렸습니다. 제 이름은 한지혜, 올해 58세입니다. 30년 전 은행 지점장 승진을 일주일 앞두고 사표를 냈습니다. 남편 강민수가 무릎을 꿇고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내가 사업 시작하는데 당신 도움이 필요해. 집안일 좀 봐줘야 하고 거래처 사모님들 만나는 것도 당신이 해야 돼. 은행 일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만 내 옆자리는 당신밖에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28살에 결혼해서 맞벌이로 악착같이 살았고 시부모님 모시면서도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던 제게 남편이 처음으로 필요하다고 말해준 순간이었습니다. 지점장 승진은 20년 동안 꿈꿔온 자리였지만 남편 곁을 선택했습니다. 사표를 내던 날 상사가 물었습니다. 한 대리, 정말 후회 안 해? 20년 쌓은 경력 다 버리는 건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성공하면 제 성공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30년이었습니다. 남편은 건축자재 유통회사를 차렸고 저는 뒤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거래처 사모님들 챙기는 일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명절이면 시댁 대소사를 도맡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편찮으셔서 2년 동안 병원 모시고 다니며 간호한 것도 저였고 남편 회사 직원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부의금 챙겨서 다녀온 것도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힘들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회사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고 우리 집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아 키웠고 둘 다 대학까지 무사히 보냈습니다. 큰딸 서연이는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있고 막내 아들 준호는 대기업 다니면서 자취 중입니다. 아이들이 다 독립하고 나니 집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래도 남편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50대 중반이 되니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등산 동호회에 나가고 누구는 수영을 배우고 또 누구는 서예 학원에 다녔습니다. 저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골프 좀 배워볼까 해. 회사 거래처 사장님들이 다들 골프 치시는데 나만 못 치니까 자꾸 모임에서 소외되는 것 같아. 당연히 찬성했습니다. 남편 인맥 관리에 골프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레슨비며 장비값이며 만만치 않았지만 남편 사업에 도움이 된다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1년 전 봄부터 남편은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골프 연습장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새벽 6시에 나가더니 점점 시간이 빨라져서 나중에는 5시에도 나가곤 했습니다. 골프채 세트를 새로 장만했고 골프하며 골프복이며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운동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50대 후반인데도 건강관리 열심히 하는 모습이 대견했고 무엇보다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골프를 1년 가까이 쳤는데도 정작 스코어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누구와 함께 쳤는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그냥 회사 사람들이랑 쳤다거나 연습장에서 만난 사람들이랑 쳤다는 애매한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골프 갔다 온 날이면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였고 샤워를 오래 하고 향수까지 뿌리고 나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새벽 5시에 일어나
골프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고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남편이 현관에서 골프와 끈을 묶는 소리가 들렸고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멀어지자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남편이 어젯밤 정리하다 만 골프백이 소파 옆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골프백 지퍼가 반쯤 열려 있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골프채 사이로 뭔가 파란색이 비쳐 보였습니다. 손을 넣어 꺼내려는 순간 골프백이 기울어지며 그 파란 것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티파니 상자였습니다. 하늘색 리본까지 예쁘게 묶여 있었고 상자 모서리는 깨끗했습니다. 최근에 산 것이 분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벨벳 위에 다이아몬드 테니스 팔찌가 놓여 있었고 가격표는 떼어져 있었지만 영수증이 상자 밑에 접혀 있었습니다. 구매 금액은 580만 원이었고 구매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팔찌를 집어들어 제 손목에 대어 보았습니다. 헐렁했습니다. 제 손목 둘레보다 최소한 2cm는 작은 사이즈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져주려고 산 건데 사이즈를 잘못 맞춘 걸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기념일은 석 달이나 남았고 제 생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팔찌를 다시 상자에 넣고 골프백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주머니를 열자 영수증 몇 장이 구겨진 채로 들어 있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영수증이었고 구매 품목은 여성용 골프웨어, 여성용 골프화, 여성용 선글라스였습니다. 총 금액을 계산해 보니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날짜는 지난 6개월 동안 골고루 퍼져 있었고 구매 장소는 전부 남편 신용카드가 찍힌 곳이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영수증들을 펼쳐놓고 한 장 한 장 확인했습니다. 골프용품만 산 게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레스토랑 식사 영수증도 있었고 호텔 커피숍 영수증도 있었고 와인 구매 영수증도 있었습니다. 전부 2인분씩 계산된 금액이었고 날짜는 토요일이거나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골프 친다던 토요일마다 레스토랑에서 누군가와 식사를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우리 집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빠져나간 내역이 보였습니다. 남편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었습니다. 1년이면 2,400만 원이었습니다. 골프 레슨비랑 장비값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런 곳에 쓰인 돈이었습니다. 남편 서재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열어보지 않았을 남편만의 공간이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가 파일로 정리되어 있었고 형광펜으로 체크된 항목들이 보였습니다. 골프장 그린피, 캐디피, 식음료비였는데 금액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번 골프 치는데 40만 원에서 50만 원씩 들어갔고 매주 빠짐없이 지출되었습니다. 1년이면 골프만 2천만 원이 넘게 든 셈이었습니다. 거기다 명품 선물이며 레스토랑 식사비까지 합치면 4천만 원이 넘는 돈이 1년 사이에 증발한 것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낯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주말 아침에 고요한 풍경이 펼쳐졌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남편한테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로 따져봤자 변명만 들을 게 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누구와 골프를 치는지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나 골프복을 입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잠든 척 누워있다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들리자마자 벌떡 일어나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모자와 선글라스를 챙기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남편 차가 아파트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창문으로 확인한 뒤 저도 재빨리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제 차는 지하 주차장 구석에 세워뒀고 시동을 걸자마자 남편 차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새벽 거리는 한산했고 신호등마다 남편 차가 멈출 때마다 저도 3대쯤 뒤에서 멈췄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로 들어서더니 경기도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남편이 간다던 골프 연습장은 서울 근교였는데 지금 가는 방향은 전혀 달랐습니다. 1시간쯤 달려 도착한 곳은 회원제 골프장이었습니다. 입구에 세워진 표지판에는 그린힐스 컨트리 클럽이라고 적혀 있었고 웅장한 정문 너머로 잘 가꿔진 잔디밭이 보였습니다. 남편 차는 정문을 통과해 들어갔고 저는 일단 근처 편의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핸드폰으로 골프장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회원권 가격이 3억 원이 넘는 최고급 회원제 골프장이었고 비회원은 회원 동반 없이 입장할 수 없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남편이 언제 여기 회원이 됐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일단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정문으로 차를 몰고 가니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회원이십니까? 아니요, 회원 만나러 왔는데요. 강민수 씨 일행으로 왔습니다. 경비원이 잠시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통과시켜줬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클럽하우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골프를 치러 온 사람들이 꽤 보였고 모두들 고급스러운 골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낀 채 클럽하우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프로숍이 있었으며 반대편에는 레스토랑과 VIP 라운지 안내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VIP 라운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기둥 뒤로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복도 끝 VIP 라운지 입구에 남편이 서 있었고 그 옆에 한 여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키가 165cm쯤 되어 보이는 날씬한 체형이었고 긴 생머리를 뒤로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나이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화려한 메이크업에 몸에 딱 붙는 골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남편 팔짱을 끼며 무언가 속삭였고 남편이 여자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주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라운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라운지 입구까지 다가가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남편과 여자가 구석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샴페인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자가 샴페인을 따라 남편에게 건넸고 남편이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여자 뺨에 키스를 했습니다. 입술이 아닌 뺨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 여자와 남편이 단순한 골프 동호회 사이가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줌을 당겨 두 사람을 찍었습니다. 연속으로 10여 장을 찍었고 동영상도 30초가량 촬영했습니다. 남편이 여자 손목을 잡아 올리는 장면이 찍혔고 그 손목에는 티파니 다이아 팔찌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팔찌였습니다. 골프백에서 발견한 그 파란 상자 속 팔찌가 지금 저 여자 손목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라운지를 빠져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프로숍 앞을 지나가는데 직원 한 명이 라운지 쪽을 보며 동료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배인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VIP 손님 많으신가 봐. 지배인. 저 여자가 이 골프장 VIP 라운지 지배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남편 차 번호를 확인했고 그 옆에 세워진 흰색 수입차 번호판도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아마 저 여자 차일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확신이 들었고
상대가 누구인지도 대충 윤곽이 잡혔습니다. 이제 저 여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찍어뒀던 흰색 수입차 번호판 사진을 확대해서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차량 조회 사이트에 번호를 입력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로 소유주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종과 연식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입 고급 세단이었고 가격은 1억 원이 훨씬 넘는 차였습니다. VIP 라운지, 지배인 월급으로 저런 차를 몰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남편 회사 격리 직원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지만 급한 일이라고 하니 받아줬습니다. 혹시 그린힐스 컨트리클럽 회원권 구매 내역 확인 가능할까요? 사장님 명의로 된 거요. 잠시 기다리라더니 5분쯤 뒤에 답이 왔습니다. 네, 사모님. 작년 4월에 3억 2천만 원에 구매하신 기록 있습니다. 작년 4월이면 남편이 골프를 시작한다고 말한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원권까지 미리 사놓고 계획적으로 골프장을 다닌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린힐스 컨트리클럽 VIP 라운지 지배인으로 검색하니 골프장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직원 소개 페이지에 라운지 지배인 사진과 이름이 있었습니다. 윤서하 35세, 경력 7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오늘 아침 본 그 여자가 맞았습니다. 윤서하라는 이름을 다시 검색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계정이 하나 나왔고 비공개 설정이 아니어서 게시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게시물에는 골프장 풍경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고 그중 한 장에 남편과 함께 찍은 셀카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골프카트에 나란히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날짜는 2주 전이었습니다. 댓글을 읽어 내려가는데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니 남편분은 안 질투하세요? 윤서아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우리 남편은 바빠서 신경 안 써요. 그게 편하죠. 남편이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귀여운 여자가 다른 남자와 골프를 치며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프로필을 더 뒤져보니 3년 전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윤서아 옆에 턱시도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고 배경에는 특급 호텔 로고가 보였습니다. 신랑 얼굴을 확대해서 캡처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이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를 확인하니 윤서아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재훈. 박재훈이라는 이름을 검색하자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골프용품 제조회사 테크골프 대표이사 박재훈, 업계 매출 1위 달성. 골프용품 제조회사 회장이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임직원 소개에 박재훈 대표이사 사진이 있었고 결혼식 사진 속 남자와 동일인이 맞았습니다. 회사 규모를 확인해 보니 연 매출 500억 원이 넘는 중견기업이었고 전국에 매장이 30개가 넘었습니다. 골프용품 업계에서는 꽤 알려진 회사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윤서아 남편이 골프업계 회장이라는 사실이 묘한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저 남자도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모르고 있을까요? 만약 모르고 있다면 알려줘야 할까요? 회사 대표 전화번호를 메모해뒀습니다. 아직 전화할 타이밍은 아니었지만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라운딩 끝나고 저녁 약속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저녁 약속. 분명 윤서아와의 약속일 거였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쯤 남편 신용카드 사용 알림이 왔습니다. 강남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85만 원 결제. 2인분 코스 요리값이었습니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앉았어? 기다렸어요.
골프는 어땠어요? 좋았어. 오늘 버디도 하나 잡았고. 스코어가 많이 좋아졌나 봐요? 그럼. 요즘 레슨 받는 프로가 잘 가르쳐줘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레슨을 받는 게 아니라 윤서아와 데이트를 한 거였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러 욕실로 들어갔고 저는 남편 골프백을 다시 뒤졌습니다. 오늘 찍은 스코어 카드가 있었습니다. 점수를 확인해 보니 1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았습니다. 버디를 잡았다는 말도 거짓이었습니다. 골프백 안주머니에서 또 다른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명품 매장에서 구매한 여성용 지갑이었고 가격은 230만 원이었습니다. 오늘 산 것이었습니다. 윤서아한테 또 선물을 산 것이었습니다. 1년 동안 남편이 윤서아한테 쓴 돈이 얼마나 될까 계산해 봤습니다. 골프장 회원권 3억 2천만 원, 티파니 팔찌 580만 원, 명품 골프웨어와 신발 300만 원, 오늘 산 지갑 230만 원, 매주 레스토랑 식사 평균 100만 원씩 1년이면 5천만 원, 총 4억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우리 집 예금 통장에서 4억 원이 1년 사이에 증발한 것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고 노후 자금이었으며 아이들 결혼 자금이기도 한 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회사에 간 뒤 저는 메모해뒀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테크골프 본사 대표 전화였고 3번 신호음이 울린 뒤 비서가 받았습니다. 테크골프입니다. 박재훈 대표님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급한 일입니다. 어떤 용건이신지요? 개인적인 일입니다. 대표님 부인 윤서아 씨 관련된 일이고요.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말과 함께 대기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3분쯤 지났을 때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재훈입니다. 누구시죠?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경계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지혜라고 합니다. 대표님 부인과 제 남편이 1년째 만나고 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소리만 들렸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한 30초쯤 지났을 때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진이랑 동영상 있고 신용카드 내역도 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오늘 점심때 가능하십니까?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10분 뒤 문자가 왔습니다. 오후 1시 강남역 근처 카페 주소가 적혀 있었고 3층 프라이빗 룸으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옷장을 열고 제일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슬랙스였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데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방에 노트북을 넣었습니다. 증거 사진들과 신용카드 내역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해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니 복도 끝에 프라이빗룸 입구가 있었고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 한 남자가 창가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에서 본 그 남자였습니다. 박재훈 회장이었습니다. 실물로 보니 사진보다 나이 들어 보였고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앉으시죠. 저는 소파에 앉았고 박재훈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노트북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토요일 골프장 VIP 라운지에서 찍은 사진들이었고 남편이 윤서아 허리를 감싸고 뺨에 키스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박재훈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사진을 넘기자 윤서아 손목에 티파니 팔찌가 빛나는 클로즈업 사진이 나왔습니다. 영수증도 보여드릴까요? 팔찌 구매 영수증이랑 명품 골프웨어 영수증들이요. 박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용카드 내역서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1년 동안 매주 토요일 골프장 결제 내역이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레스토랑 식사비도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총액을 계산해보니 4억 원이 넘습니다. 박재훈이 서류를 내려다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를 언제부터 의심하셨습니까? 일주일 전부터입니다. 남편 골프백에서 팔찌를 발견했고 그 다음 주에 미행했습니다. 박재훈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6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6개월 전부터요? 그런데 왜 가만히 계셨어요?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박재훈이 자신의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서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진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윤서아와 제 남편이 골프장 주차장에서 포옹하는 사진, 레스토랑에서 손잡고 있는 사진,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사립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6개월 동안 미행시켜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박재훈이 화면을 넘기며 보여줬습니다. 제 남편과 윤서아가 호텔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 3시간 뒤 나오는 장면까지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골프만 친 게 아니라 호텔까지 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언제 찍은 건가요? 한 달 전입니다. 토요일 골프 치고 저녁 먹은 뒤 호텔로 갔더군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 달 전이면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 귀가를 기다리며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박재훈이 태블릿을 걷었습니다. 한지혜 씨, 우리 손잡는 게 어떻겠습니까? 손잡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증거를 공유하고 함께 대응하는 겁니다. 혼자보다 둘이 훨씬 유리합니다. 저는 법률 쪽 인맥이 있고 한지혜 씨는 남편 쪽 재산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서로 없는 걸 채워주는 거죠.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를 믿어도 될까요? 하지만 지금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같이 하죠. 박재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손이었습니다. 저도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박재훈과 헤어진 뒤 이틀 동안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가 보낸 파일에는 윤서아의 재산 목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전 재산은 거의 없었고 결혼 후 3년 동안 박재훈 명의 계좌에서 매달 500만 원씩 생활비를 받아 썼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이며 옷이며 전부 박재훈 카드로 구매했고 본인 명의 재산은 적금 2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반면 제 남편 강민수는 회사 지분 60%를 갖고 있었고 아파트 2채와 예금 10억 원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이었고 절반은 제 몫이기도 했습니다. 박재훈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지혜 씨,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그린힐스 컨트리 클럽 인수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골프장을요? 네. 제가 알아보니 그 골프장 운영이 어려워서 매각을 검토 중이랍니다. 오너가 바뀌면 당연히 직원 인사도 바뀌겠죠. 윤서아 자리도 당연히 바뀌고요. 골프장을 인수한다는 발상이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돈이 얼마나 들까요? 예상 인수가는 200억 원 정도입니다. 제가 100억 투자하고 한지혜 씨가 50억 투자하시면 공동 경영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50억은 은행 대출로 충당하고요. 50억이요? 저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남편 회사 지분 담보로 대출 받으시면 됩니다. 60% 지분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남편 동의 없이 어떻게 담보 설정을 해요? 부부 공동 재산이니까 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법무법인 변호사가 방법을 찾아줄 겁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골프장을 인수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하지만 박재훈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골프장 측에서 이번 달 안에 인수자를 정하려고 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남편 서재로 갔습니다. 회사 지분 증서가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었고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금고를 열어 지분 증서를 꺼냈습니다. 60% 지분이 남편과 제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회사 설립할 때 제 이름도 넣었던 게 이제야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분 증서를 사진으로 찍어 박재훈에게 보냈습니다. 공동명에 맞습니다. 진행 가능할까요?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내일 법무법인에서 만나시죠. 구체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날 강남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박재훈과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고 이름은 최은정이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동명의라면 부인 동의만으로 담보 설정 가능합니다. 남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정말이요? 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대출 진행하시겠습니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하지만 1년 동안 4억 원을 다른 여자한테 쓴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대출이 승인됐습니다. 50억 원이 제 계좌로 들어왔고 박재훈도 100억 원을 준비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골프장 인수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박재훈이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한지혜 씨도 골프장 공동 오너입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골프장 주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공동대표로 박재훈과 제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고 지분은 박재훈이 60%, 제가 40%였습니다. 이제 직원 인사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윤서아부터요. 박재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회사 지분 증서 어디 갔어? 금고에 없던데. 잠시 필요해서 꺼내뒀어요. 곧 돌려놓을게요. 왜 필요한데? 은행 일 때문에요. 곧 끝나요. 남편 목소리가 의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윤서아한테서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무슨 일인데? 골프장이 매각됐다고. 언제? 갑자기. 새 오너가 누군데?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재훈? 테크골프 박재훈 회장. 왜 갑자기 골프장을 인수한 거야? 남편이 당황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윤서아도 놀란 것 같았고 둘 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골프장 인수 이틀 뒤 박재훈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골프장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참석하실 수 있으시죠? 당연하죠. 제가 공동 오너인데요. 윤서아도 참석시켰습니다. 직원 대표 자격으로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윤서아와 대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평소처럼 회사에 간 뒤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클럽하우스 2층 회의실에 도착하니 박재훈이 먼저 와 있었고 골프장 전무와 이사 몇 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모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새로운 공동 대표이사이신 한지혜 님이십니다. 박재훈이 소개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5분쯤 지났을 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윤서아가 들어왔습니다. 파란색 정장을 입고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윤서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추스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재훈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VIP 라운지 지배인 윤서아 씨 해고건. 둘째, 회원 강민수 씨 회원권 박탈건입니다. 윤서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해고요? 무슨 이유로요? 저는 7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박재훈이 태블릿을 켜서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사진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윤서아와 제 남편이 라운지에서 포옹하는 사진, 레스토랑에서 손잡고 있는 사진,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윤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직원이 근무 시간에 고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골프장 명예를 실추시킨 중대한 징계 사유입니다. 박재훈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윤서아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당신이 강민수 부인이에요? 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0년 동안 강민수와 함께 산 아내입니다. 그리고 당신 남편 박재훈 회장과 함께 이 골프장을 인수한 공동대표이기도 하고요. 윤서아가 박재훈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에요? 박재훈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6개월 동안 다른 남자랑 호텔 다니면서 나한테 여보라고 부를 자격이 있어? 윤서아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박재훈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사 여러분 표결하시죠. 윤서아 해고건에 찬성하시는 분? 의사 5명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 가결입니다. 윤서아 씨, 오늘부로 해고됩니다. 일주일 안에 개인 물품 정리하고 나가십시오. 윤서아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제발이요. 이 일자리가 없으면 전 어떻게 살아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재훈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안건, 회원 강민수 씨 회원권 박탈건입니다. 회원이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골프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습니다. 회원 약관 15조 위반으로 회원권을 박탈하고자 합니다. 이사 여러분, 표결 부탁드립니다. 또다시 만장일치였습니다. 강민수 회원권 박탈이 결정됐고 환불은 없다는 조항도 통과됐습니다. 3억 2천만 원이 그냥 날아간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윤서아가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박재훈과 함께 남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박재훈이 말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요? 강민수 씨한테 직접 알려야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요. 박재훈이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강민수 씨 회사로 전화하는 거였습니다. 여보세요, 강민수 대표님 계신가요? 박재훈입니다. 테크골프 대표 박재훈이요. 잠시 후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전화했기 때문에 제게도 들렸습니다. 네, 박 회장님. 무슨 일이시죠? 그린힐스 컨트리클럽 인수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강민수 씨 회원권이 박탈됐습니다. 뭐라고요? 회원권 박탈이요? 왜요?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입니다. 윤서아 씨와의 관계예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 윤서아도 오늘부로 해고됐습니다. 강민수 씨 때문이죠.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회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해 아닙니다. 증거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제 옆에 지금 공동대표 한지혜 씨가 계십니다. 강민수 씨 부인이시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숨소리만 거칠게 내쉬고 있었습니다. 한지혜 씨, 남편분한테 한마디 하실래요? 박재훈이 핸드폰을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받아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예요. 3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한 한지예요. 지점장 꿈 버리고 당신 회사 키우느라 인생 바친 사람이요. 당신이 1년 동안 윤서아한테 쓴 4억 원, 우리 노후 자금이었어요. 그 돈으로 골프장 인수했어요. 이제 나도 사장이에요. 전화 저편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과의 통화가 끊긴 뒤 30분도 안 돼서 남편이 골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클럽하우스 로비에서 저를 발견한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지혜야,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 당신이 1년 동안 한 짓보다 나쁜 짓인가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고 골프장 직원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얘기하자. 남편이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이제 남이에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주차장으로 걸어 나오는데 남편이 뒤따라왔습니다. 지혜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요? 30년 바친 사람한테 할 소리가 그거예요? 4억 원 쓰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나 생각했어요? 우리 노후 생각했어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차장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늦었어요. 이제 이혼 소송 들어갑니다. 회사 지분 절반이랑 아파트 한 채, 예금 절반 받을 거예요. 당신이 주든 법원이 판결하든 선택하세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남편이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가엾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변호사 최은정을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재훈이 수집한 증거들과 제가 찍은 사진들, 신용카드 내역들이 전부 제출됐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재산 분할 50대 50, 위자료 1억 원을 제시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위자료는 3억 원 받을 거예요. 4억 원 중에 3억은 제 몫이니까요. 협상은 한 달 동안 이어졌고 결국 남편이 항복했습니다. 회사 지분 30%, 아파트 한 채, 예금 5억 원, 위자료 3억 원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총 15억 원이 넘는 재산을 받아냈고 이혼 판결문을 받는 날 남편은 법정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윤서아는 골프장에서 해고된 뒤 박재훈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박재훈은 거절했습니다.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이혼해주지 않겠다고 버텼고 윤서아는 결국 무일푼으로 집을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남편 강민수도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분 30%를 잃고 회원권 3억도 날아가고 위자료까지 물어주느라 자금난에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거래처들도 소문을 듣고 하나둘 떠나갔고 결국 회사 규모를 절반으로 줄였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저는 이혼 판결 받은 뒤 골프장 경영에 집중했습니다. 박재훈과 함께 라운지를 리모델링했고 여성 전용 라커룸을 확장했습니다. 50대 이상 여성 고객을 위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했고 시니어 골프 교실을 열었습니다. 6개월 만에 회원이 200명 늘었고 매출도 30% 증가했습니다. 박재훈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미팅이었지만 점점 사적인 대화가 늘어났고 서로의 상처를 나누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지혜 씨, 후회하지 않으세요? 30년을 함께한 사람과 헤어진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오히려 이제야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박재훈도 윤서아와 정식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위자료 없이 합의 이혼으로 진행됐고 석 달 뒤 판결이 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골프장은 흑자로 전환됐고 저는 골프장 이사회에서 여성 골프 아카데미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박재훈이 1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아카데미 개원식 날 제 딸 서연이가 미국에서 날아왔고 아들 준호도 참석했습니다. 아이들은 제 선택을 지지했고 새로운 인생을 응원해줬습니다. 개원식이 끝나고 박재훈과 함께 골프장 잔디밭을 걸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잔디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박재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남자로서 여자로서 손을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30년을 헌신했던 결혼 생활이 끝났지만 제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 시작됐습니다. 은행 지점장의 꿈을 버리고 남편 뒤에서 살았던 세월이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골프장 공동대표로 일하며 50대 여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일이 보람찹니다. 박재훈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고 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배신당했을 때 주저앉지 않고 일어섰던 선택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58세, 이제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 자신입니다.